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소프트웨어 대학 전명훈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AI 시대를 움직이는 컴퓨팅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핫한 AI를 사용할 때 그 뒤에서 많은 하드웨어 인프라 아키텍처가 굴러가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AI 시대의 혁명을 온전히 이해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길 바랍니다. AI 시대를 이해하려면 컴퓨팅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란 챗 GPT를 미시로 한 챗봇,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걸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을 얻는 것들을 요즘에 LLM 기반의 A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뒤에서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안에 수많은 반도체 칩과 그리고 이를 돌아가게 하는 수많은 전력들이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 AI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즉 소프트웨어 혁명과 동시에 컴퓨팅 혁명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컴퓨팅이 어떤 부품들이 있고 이 부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AI 시대에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성능을 결정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산 혁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챗 GPT가 같은 LLM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AI 모델은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그 답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연산을 위한 반도체들, AI 반도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GPU 또는 NPU라는 거대한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 메모리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만 우리가 AI 속도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의 속도와 메모리의 대역폭이 함께 혁신적으로 상승을 할 때 AI 시스템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산 관련한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산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CPU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CPU는 박사 한 명처럼 아주 어려운 작업도 훌륭히 해내는 똑똑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연산을 요청해도 이 CPU는 다 해냅니다. 반대로 GPU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GPU 아키텍처는 굉장히 많은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유닛은 단순한 연산을 잘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초등학생 100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AI 알고리즘은 어떤 연산이 더 적합할까요? 우리는 AI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는 걸 보고 이런 때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AI 알고리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산은 단순 연산, 곱셈과 덧셈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GPU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연산의 대표적인 그 딥러닝 연산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나 여러 LLM 모델들도 기본적으로는 딥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보면 LLM의 그 모델을, 웨이트 팩터를 우리 입력값에 곱해서 또한 더해서 그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은 주로 텐서라고 불리는 행렬과 비슷한 데이터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연산들이 대부분 행렬의 곱셈과 덧셈의 연속적인 연산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들이 독립적으로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GPU는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만드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엔 크게 연산을 하는 SM이라고 불리는 연산하는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캐시와 잠시 후에 살펴볼 HBM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SM 내에서 AI 알고리즘에 필요한 연산들을 주로 담당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한
모델들은 HBM의 위치에 있다가 연산장치로 넘어가면서 연산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SM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쿠다 코어와 텐서 코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쿠다 코어는 일반적인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어입니다. 범용적으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연산을 동작시키면 쿠다 코어가 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수학적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때 AI 시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코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텐서 코어라는 건 아까 살펴본 행렬과 유사한 데이터셋인 텐서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곱셈하고 덧셈하는 등 여러 가지 연산을 반복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특화 연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규모 AI 모델일수록 텐서 코어 기반 행렬 연산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AI 성능 향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GPU와 CPU를 기반으로 또 하나의 NPU라는 AI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GPU는 원래 유시지가 그래픽 카드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 연산이 AI 시대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GPU를 많이 활용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AI 알고리즘들이 점점 새롭게 제안되고 진화하면서 그 특정 알고리즘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한 AI 반도체들이 있고 이것들이 NPU라고 부릅니다. NPU를 개발하는 업체와 NPU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저전력으로 어떤 특정 AI, LLM 모델을 돌리기 위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GPU보다 더 낮은 전력으로 돌릴 수 있는 영역, 예를 들면 온칩 메모리 디바이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이런 NPU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축은 메모리 월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연산 장치의 발전을 주로 신경 써왔고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하면 바로 그 연산 장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메모리 올 현상 때문에 메모리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연산은 굉장히 빨리 하는데 이 모델이 위치하고 있고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 메모리에서 연산 장치로 빠르게 데이터를 넘겨줘야만 이 연산이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 통로가 바틀렉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 프로세싱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이를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한 현상이 왜 존재하는가? 그 예시로 대표적인 LLM AI 모델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챗GPT와 같은 LLM을 활용할 때 먼저 LLM에게 질문을 날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한 그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한 번에 병렬로 읽어드려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연산 장치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LLM은 다음 우리의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단어씩 순차적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LLM AI 모델을 계속 불러와서 연산에 활용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메모리에 있는 거대한 모델이 연산 장치로 이동하는 게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연산 속도보다 이 메모리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즉 요약하면 LLM 추론 단계에서도 벌써 어떤 때는 연산 장치가 바틀렉이 되고 어떤 때는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이 바틀렉이 됩니다. 이를 컴퓨트 바운드와 메모리 바운드라고 표현합니다. 즉 컴퓨트 바운드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연산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해줄수록
전체 성능이 올라가지만 만약 메모리 바운드의 경우에는 메모리의 대역폭이 성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메모리 대역폭이 성능에 바틀렉이 되는 상황을 이미 목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라고 하죠. 즉, 대역폭이 굉장히 큰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때는 D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D램의 인풋 아웃풋의 속도는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 이상의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이 AI 구동에서는 이 대역폭을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D램을 층층이 쌓아서 여러 개의 구멍을 수직으로 뚫고 TSV 공정을 통해서 I/O 핀을 굉장히 늘려서 순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크게 늘린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키텍처가 최초로 제안되고 생산될 때는 당시 LLM을 위시로 한 AI 혁명이 있기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별로 없어서 그때는 이 기술이 마치 사장될 기술처럼 보인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챗GPT 이후로 LLM 시대를 맞이하여 이 HBM이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아키텍처라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 우리는 이 HBM의 엄청난 판매량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들으셨을 때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한 게 바로 PIM 그리고 PNM이라고 불리는 아키텍처입니다. 프로세싱 인 메모리,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즉, 메모리 안에서 또는 근처에서 프로세싱, 연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 자체가 없도록 메모리 옆에서 다 연산을 해서 결과를 넘겨주는 형태로 하면 우리가 사용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존 아키텍처 대비 큰 폭의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들은 메모리 회사들에서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활용을 연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선행 기술로서 이런 기술들이 개화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살펴본 여러 가지 아키텍처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매우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여준 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AI에 필요한 연산 장치를 가장 미리 준비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후에 메모리 병목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주목받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키텍처를 실제로 제조하고 패키징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라는 회사가 역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AI 반도체 메이저 회사가 그래서 최근 글로벌 전체 투자 시장과 이 AI 혁명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챗GPT나 또는 제미나이 같이 AI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도 역시 자체적인 AI 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구글에서 만드는 TPU입니다. 구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에 가장 최적합한 아키텍처를 사용한 AI 반도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자체 사용할 칩들을 만드는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활용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온디바이어스 등 수많은 AI가 AI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곳들에서 각자 적합한 NPU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스타트업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스타트업으로는 퓨리오사, 리벨리온, 디벡스 등이 AI 시대에 적합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시제품을 만들고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주도권은 그래서 기존 처음에 GPU 중심에서 이제 자체 칩, 메모리,
그리고 NPU 등 다양한 AI 반도체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AI 컴퓨팅 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AI 컴퓨팅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AI 컴퓨팅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AI 컴퓨팅 아키텍처는 현재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1년 아니 몇 개월마다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개발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주목받고 있는 AI 컴퓨팅의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칩에서 패키징으로입니다. 기존에는 GPU 또는 메모리 이런 식으로 각자 회사에서 필요한 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구조였다면 점점 이 칩들을 종합해서 같이 패키징하여 칩넷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기존의 TSMC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많은 회사들이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에 주목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 시장의 개화입니다. 기존에는 트레인이라는 작업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빅테크에서 이루어져 있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스마트폰 내에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로봇에서 각 영역에서 필요한 만큼 AI의 인퍼런스가 진행돼야 되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역할이 과거에 대비 훨씬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모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메모리 자체가 이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더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AI 컴퓨팅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연구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엄청난 성능 혁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AI의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이 주로 엮여 있는 이 AI 메모리 또는 반도체 시장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고 더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나 미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예.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AI 그리고 LLM이라고 대표되는 이 기술의 이 뒤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과 깊이 연관이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AI 컴퓨팅 아키텍처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AI 관련한 어떤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 AI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AI를 돌리는데 많은 컴퓨팅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 AI 컴퓨팅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이 AI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할 때 단지 AI란 어떤 특정 LLM 알고리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AI를 돌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그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상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